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의 정부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전 정권을 몰락시켰고, 그리고 그렇게 몰락시키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 문재인 정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미 탄생을 할 때부터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만들어질 때부터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계속해가지고 거짓말로 유지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의 예상처럼 문재인 정권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뻔뻔스럽게 집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그래도 있다라면은 적어도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저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뭔가 깽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조심조심히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재수사 계속해가지고 재수사를 합니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거리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재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저들에게 있어가지고 재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적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그거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수십 가지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저런 식의 적폐몰이의 희생자가 누구였는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거짓의 역사는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성 1호 폐쇄였죠. 당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노골적인 왜곡과 조작이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받게 되니까 증거 파일을 444개나 삭제하기까지도 했었죠. 월성 1호기를 폐쇄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한 가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작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증거 파일을 444개나 삭제를 하면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사건의 뒤에는 청와대 문재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산업부 과정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대통령 탈원 전 선언 1주년 이전까지 월성 1호 처리 방침을 정해달라면서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상 협박까지도 했었습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공약을 실행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협박을 하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방식인 것이죠. 이게 어디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 드러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집권 초기부터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사흘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 심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출입금지 자체가 가짜, 조작된 공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그 관련된 증거 자료를 444개나 삭제를 하는 거, 이런 식의 대범한 행동은 뒷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입국 직원들이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심지어 공유까지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 금지를 가짜, 조작된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던 것일까요?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뒷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뒷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배로 지목이 됐던 사람은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죠. 다음과 같은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이성윤이 동부지검을 압박해서 은폐를 시키는 데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성윤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틀어막았다라는 겁니다. 안양지청은 대검 요구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반부패부, 즉 이성윤이 자체 판단으로 불법 출금 수사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만들어서 수사를 무산시킨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
거짓, 이게 없이는 도저히 저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저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김학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을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었죠.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은 결국에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언유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판을 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말을 듣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양심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계획은 무마가 됐었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계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정권을 만들어냈고 전 정권을 몰락시켰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양심 고백이 나왔습니다. 해당 주인공은 바로 임관영 검찰 특별수사단장인데요. 임관영 단장이 맡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사에 대한 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임 단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담이 큰 사건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검사로서 되지 않은 사건을 만들 수는 없어서 그대로 수사했다. 임 단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큰 부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임 단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사건 자체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유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외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 단장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검찰로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임 단장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임 단장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사 외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황교안, 우병우 두 사람 전부 다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를 쳤던 수사 외압은 결국에 뭐였다라는 겁니까? 법리적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였던 것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사 외압을 했다면서 황교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병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돌을 던지는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통령조차도 끌어내렸고 탄핵의 근거로 저들은 사용을 했었죠. 그러나 1년 2개월 지금 이 수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벌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폐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재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재수사를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재수사를 한 것인데 1년 2개월 동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여당은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이 지금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제2특수단까지도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거짓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 거짓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진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탄생부터가 거짓으로 탄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저들의 계획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저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조작하고 저들의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양심에 있는 자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들의 거짓은 결국 무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가지고 거짓말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 법이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